자, 보시면은 재산세는 잘 안 들려? 그럼 나중에 지금 처음 다시. 자, 재산세는 여러분이 그게 113페이지부터 여러분이 보고 133페이지가 자, 여기서 보면 개정사항부터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 좀 개정사항이 있으니까 요 상황을 좀 보는데 그 책부터 좀 꽂혀놓고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178페이지를 잠시 봅니다. 그 보면은 제일 위에 분할 납부 신청만 하고 허가 기준 없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이번에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분할 납부 기간이 나와 있는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돼가 있죠. 자, 그 개정됐습니다. 2개월 이내. 그러니까 분납은 분할 납부 나누어 낸다는 말인데 요거는 2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한다라는 걸 정리를 해놓고 거기서 틀리는 게 아니라 개정되는 바람에 많이 지금 고쳐 나가야 합니다. 자,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찾아서 보면은 가로 5번에 자, 분납 제도대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역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돼가 있지. 그거 전부 2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로 전부 꽂히세요. 꽂혔습니까? 자, 그 다음에 45일 2개월로 다 바꾸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게 지금 기본 통칙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 지방세 분할 납부에 대한 범위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례가 2번에 보세요. 2번에 동그라미 2번 예를 보는데 그 보면은 건축물 재산세가 900만 원인 경우 찾았습니까? 건축물 예 부분에 건축물 재산세가 900만 원인 경우 나와 있지. 자, 그게 이제 납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고 그래서 보면 500만 원을 그 기간에 냅니다. 그런데 또 법이 이렇게 2개월로 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 그러면 400만 원이 되겠지. 400만 원은 그래서 여러분이 8월 1일부터 8월 14일이 아니고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8월 31일로 꽂혀야 되겠지. 그렇지? 2개월 내니까 납부 기한이 7월 말이잖아. 그럼 8, 9지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9월 어떻게 돼야 돼? 8월 그게 며칠까지 되어 있어? 8월 14일로 돼 있지? 요걸 갖다가 9월 30일까지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8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하면 되노? 9월 30일까지 요렇게 꽂히고 요걸 요렇게 꽂히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도 지금 보면은 토지재산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재산세 1,800만 나와 있지. 그 납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0만 원은 그 납기한 내는 거고
그 다음 10월 1일부터 요거는 12월 31일까지 돼야 되나 아니면 아니 이거 있어. 그러면 2개월 이내니까 그지? 그러면 10월 11월 30일까지를 해놔야 되겠네. 11월 30일에서 그게 지금 11월 14일까지 요리 나와 있지? 요걸 1개월 이내니까 12월 30일까지 해야 기간이 맞지? 10월 달부터 두 달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렇게 좀 꽂히고. 2개월 이내니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2개월 말이 언제냐 이거야. 말일자만 꽂히면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181페이지 보면 181페이지 보면 그것은 뭐가 있냐니까 문제를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지.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 연도분에 부과할 세액이 얼마라? 10만원이제. 그 10만원. 자, 요걸 삭제하고 20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얼마로? 그러니까 20만원을 초과함 요렇게 고쳐놓고요. 개정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그 쭉 넘겨보면은 182페이지 보십니다. 182페이지 보면 해설란에 문제 해설란에 보면은 가산금 위에 해설란 나와 있지. 그거 보면은 자, 두 번째 줄에 또 나와 있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나와 있지. 그거 전부 2개월로 꽂히고 2개월 이내. 예.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184페이지 보면 거기서 그 박스 안에 봅니다. 그 납기가 지금 토지는 여러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항공기 그 선박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다음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분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지? 자, 요게 또 개정됐거든. 20만원. 20만원 이하는 일괄징수가 된다. 자, 그래서 현재 재산세가 지금 바뀐 변경이 뭐냐 하니까 분납기간 세금을 나누어 낸다는 분납기간인데 이 분납기간이 여러분이 보면 2개월 이내 45일 내에서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재산세입니다. 주택재산세 20만원 이하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는 일괄징수 한꺼번에 거둔다.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자,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요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 문제를 풀다가 이게 45일이 나왔거나 전부 2개월로 고치고 그 다음 주택재산세만 이 규정이 있어요. 토지나 건물이 이 규정이 없고 주택재산세만 20만 이하일 때 7월 달에 왕창 거둘 수 있다. 일괄징수. 즉 한꺼번에 거둔다 이 말입니다. 요게 개정된 사항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양도세에 가면 개정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 이 파트부터 먼저 하고. 예. 예, 예.
그것도 분납인데 이거는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납은 분납인데 그거는 개정된 게 옛날부터 그래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건 이제 강의를 들어야 돼. 그 과정을. 자, 제가 지웁니다. 개정됐죠? 요게 두 개가 지금 개정됐다. 재산세에서. 요 사항만 여러분이 알아놓고. 나중에 양도세, 종부세는 아주 많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 딱 찍고 국회 통과돼 보세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수준 고치가 불어나고 지금 개정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새로 나오는 건 이제 개정이 돼서 나오고 요거 이제 일찍 만든다고 해서 이게 작년에 우리가 원고가 마감이 돼가지고 이제 찍고 그래 있으니까 여러분 손해가 없도록 그런 거 내가 다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손해가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예, 나옵니다. 다음에. 자, 그럼 재산세를 지금 보는데 여러분이 재산세 총칙을 먼저 봅니다. 펴놓고 재산세 총칙을 우리가 보는데 항상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은 강론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시험은 그걸 전체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하지. 책만 봐갖고는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강의를 많이 들어야 여러분이 들은 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재산세 총칙에서 우리가 재산세 전체를 보면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이 보면 과세 대상 재산세의 기본적 구조가 뭐뭐로 되어 있느냐 과세 대상 첫째 이제 우리가 부동산입니다. 무슨 산?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세 가지로 나눠 있죠. 제일 앞에 부동산 중에 부동산은 거래. 그럼 자격된다. 자, 토지. 부동산 중에 부동산은 뭔데? 토지야. 그 다음에 땅 위에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정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재축을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건축물이라 그러죠. 무슨 물? 건축물. 예, 건축물. 들어요. 자, 나도 요약집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오지를 않죠. 거기 보면 법에 묻혀 있는데 내가 취득세 할 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부동산 속에는 항상 주택이 들어 있어요. 뭐가 있어? 주택.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게 좀 좋다.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개념이 뭐냐? 앞에서 취득세 설명하고 똑같아요. 모든 토지입니다. 등기부상에 있는 거야 당연히 토지고요. 그래서 대장상에 있는 것도 당연히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에 있는 건 당연히 토지죠. 그런데 등재가 되지 않거나 등기가 안 되어도 그것이 땅이라고 존속한다면 재산세 과세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모든 토지를 우리는 개념을 잡고 모든 토지에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부과될 수 있고 재산세는 부과된다.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납부기간을 줄여가지고 납기라 그러거든요. 납부기간을 줄여서 뭐란다? 납기. 용어를 줄이는 거라. 그러면 납부기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9월 16일부터 해갖고 9월 30일 요게 기한이 되는 거예요. 기한. 그래서 요소 요까지는 기간이 되겠죠. 기간. 요소 요까지는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기간이고 기한은 항상 말일. 이 말일이 개념이라. 요걸 알아두고. 그 다음 건축물은 납기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여러분이 납기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 하니까 토구로 해야 토구. 월만 잡으면 돼. 월만. 이게 뭐 8일로 나온다든지 10월로 나오면 안 되겠지. 토구 건칠. 토구 건칠. 자, 방금 아까 질문한 거 잘 들어요. 주택. 자, 주택에 대해서는 잘 보는데 요게 납기가 주택은 어차피 두 번 나누어 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20만 원 이하,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4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왕창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주택에만 있는 거지 토지나 건물에는 이 제도가 없어요. 토지는 그냥 주택은 그냥 이 시점에 100% 다 우리가 내야 됩니다. 100% 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산출세액에서 2분의 1 반이죠. 예를 들어서 주택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으면 50만 원 요때 내고 50만 원 요때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죠, 어차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내나 근칠 7월에 내고 9월에 낸다. 요거 애워가지고 요거 갖다 붙이면 돼요. 이중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 그렇다고 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고 토지 부분에 내는 게 아니라 일정이 같다 이 말이야. 일정이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2분의 1은 우리가 7월 16일부터 해가지고 7월 30일까지 내라. 그러면 2분의 반은 9월 16일부터 해가지고 9월 말일까지 내라. 요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걸리는데 바로 주택재산세만 그래. 주택재산세만 20만 원 이하. 이게 10만 원 이하였거든. 그래서 요게 개정이 돼서 2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일괄징수.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괄징수. 한꺼번에 징수한다. 일괄징수가 어렵다 그래서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 이게 어떻게 옛날에 나오냐면 토지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 이래 나온단 말이야.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한해서만 20만 원 이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100% 자기 시점에 다 내야 되지. 이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주택재산세만 이 소액은 일괄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세 대상을 내오면서 납기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 이런 방법이야. 자, 그래서 나중 법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이래 나오거든. 그럼 어렵게 하지 말아면 그냥 부동산이니까 탁 여러분 부동산 딱 개념만 잡아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으로서는 선박, 이른바 모든 배, 취득세하고 똑같은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항공기, 이 동산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이 보면 유인 항공기를 말하지 무인 항공기는 안 된다.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제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게 뭐야? 토지, 건축물, 주택. 요것만 여러분이 집중하고. 이거는 세금이 있다. 그럼 우리 남자들은 육해 공군하면 다 돼. 이거는 육군이고 이거는 해군이고 이건 선발이야. 그래서 공군이야. 이렇게 해서 육해 공군 이렇게 가세 대상을 잡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세 대상이 재산세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놔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재산세는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통징수라는 거 알아야 돼. 무슨 징수? 보통징수. 자, 처음 오신 분 잘 봐. 이 신고 납부는 우리가 스스로 세금을 정해가지고 관청에다 신고를 하면 돼. 그러면 신고한다는 뜻은 돈까지 내야 되겠지. 그냥 서류만 들고 와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지. 그러니까 신고하면 납부는 항상 들어오는 거야. 신고하라. 그럼 돈 내라. 이 소리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재산세는 여러분이 관청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요. 그러면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우리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고지서 날라오면 세금 내고 안 날라오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징수인데 보통징수는 고지서를 발급해서 거둔다는 뜻입니다. 고지서를 발급해서 거둔다. 이것이 뭐라? 보통징수. 그래서 앞에서 봤던 취득세하고 등록매세 우리 스스로 세금을 결정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 근데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어. 그냥 시청에서 날라오면 주면 되고 구청에서 날라오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징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서 발급이다. 고지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징수를 하는 이런 방법인데, 그러면 요거는 항상 5일 전에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지금 건축물을 보자. 건물에 대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7월 달이라 보자. 7월 1일, 7월 31일로 이렇게 7월 달로 가정했을 때 요 날이 7월 16일이라. 그러면 요 안에 우리가 요게 납부 기간이 되거든. 그래서 납부 기간을 줄여서 뭐라 했노?
납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고지서는 늦어도 요게 개시거든. 개시. 시작된단 말이야. 16일에 개시 시작이 돼. 그럼 개시 전 5일. 5일 이전에 고지서가 발급이 돼? 안 돼? 발급이 돼. 그러니까 5일 이전에 발급을 하는 거다. 무슨 말 되겠지? 그래서 발급하면 며칠 전에 한다? 5일 전에 한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고 오로지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재산세는 바로 과세 기준일이 중요하거든. 과세 기준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매년 6월 1일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과세 기준일에 요건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우리가 뭡니까? 1년이다 이거죠. 그 중에서 해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요때 보유를 해야 돼요. 요때. 정말 보유라는 건 소유죠, 소유. 그럼 소유라는 거는 뭐냐?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잔금 지급일. 그래서 요때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때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이때 주택을 소유해야 돼요. 이때 항공기 선박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요 날에 소유를 안 하면 이번 연도 재산세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들이 나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리는 시점이 언제냐? 6월 이전. 설 쉬고 대부분 6월 이전. 아니면 이제 가을에. 이때 이제 매매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피하려고 이 봄에 많이, 이때는 봄이잖아요. 봄에 많이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매수자들은 그냥 듬뿍 사요. 아따 싸다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잔금을 갖다 6월 1일 이후에 치르면 이번 연도 재산세 안 내고 그냥 가거든요. 그 매도자가 냅니다. 근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버리면 괜히 이번 연도 재산세 걸머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야 돼요. 그래 이제 우스꽝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당신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 그러면 이 물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6월 1일 시점이다. 이때 보유를 해라. 이걸 우리가 이 기준을 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래가지고 가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세 기준이다. 세금 매기는 기준일이다. 이런 이해를. 그래서 이때 여러분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 하는 걸 알아놔. 무슨 시기? 성립 시기. 성립 시기는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태. 그러니까 기산점 개념이라, 시발점 개념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재산세에서는 또 어떤 제도가 있냐니까, 자, 취득세는 1년간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년간 합산해가지고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른바 면세점이 있다. 그렇지? 등록 면세는 그런 게 없어. 악착같이 크다. 6천 원 미만은 6천 원을 징수한다. 이른바 과세 최저한 제도를 두고 있어. 근데 이 재산세는 뭘 두고 있냐니까 소액 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거야. 소액 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요거는 고지서 장당, 고지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2,000원 징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징수를 하냐니까 속된 말로 종이값도 안 나온다 이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950원 정도 되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000원 징수하는 겁니다. 미만. 전에 요게 이하 미만에서 여러분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잘 들어요. 2,000원이라는 거는 순수 재산세라. 뭐 여기에 부과되는 나중에 지방교육세라든지 지역자원실세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재산세에 한해서 2,000원 미만이 되면 재산세는 없다는 거예요.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래서 면제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산세가 이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보다시피 작년에 출제가 됐던 물납 제도가 있고, 무슨 제도? 물납. 그 다음 분납 제도가 있어. 재산세에는. 그러면 물납은 부동산으로 납부한다는 뜻이고, 분납은 아까 보다시피 2개월 안에, 45일 아니고 2개월 안에 세금을 2번 나누어 낸다는 뜻이라. 근데 잘 들어. 이 제도는 앞에서 취득세는 이 제도가 없어. 자, 등록면에서도 이 제도가 없어. 유일하게 재산세만 이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물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여러분이 재산세 세액이 나오죠. 세금이. 일단 1천만 원이 넘어야 돼. 1천만 원이 초과되라. 1천만 원은 안 됩니다. 1천만 원이 넘어야죠. 1,500만 원이나 이렇게 1,800만 원 이렇게 1천만 원이 넘어야 돼. 넘을 때, 자, 그럼 뭐로 세금을 내는 겁니까? 물건이죠. 그럼 물건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뭔데? 주택도 되고,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건이 일단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라. 그때는 여러분은 부동산으로 하는 건데, 바로 관할, 관할 구역 내. 그러면 7국에서 내면 7국의 부동산을 제출해야죠. 또 우리가 강남에서 내면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자,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거다. 자,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는 물납 대상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신청을 해야죠. 신청은 항상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러면 봅시다. 만일에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물을 물납을 하고자 하면 납부 기한이 이거죠. 기한. 그럼 요 기한 10일 전입니다. 기한으로부터 소급해서 10일 전에 요 기간 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물납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며칠 안에 신청한다? 10일 안에 신청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뭘 하냐 하니까, 이걸 조사를 하죠. 여러분 물건이 이제 이거는 물납하겠소이다 하고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는 뭐 그냥 한 잔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조사를 해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지방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자,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서,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거나, 전세권이 설정이 됐거나, 지상권이 설정돼서 제3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물건 같으면 여러 가지 동의도 얻어야 되고, 매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아웃시킵니다. 허가하지 않습니다. 내놓으면 바로 시장에 가서 막 바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우리는 항상 제출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물건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하는데 부적당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른바 거부권 행사죠.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납을 할 때는 항상 아무 양도 매도 하는데 영향이 없는 그런 부동산을 바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항상 5일 전에 날라와요. 며칠 전? 5일 전. 5일 전에 여러분 허가 신청을 하면 5일 안에 이 심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통지를 좋다. 오케이, 이거 내시오. 그럼 내면 되고요. 안 된다. 왜 안 돼? 매매에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럼 다른 거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불허가를 받으면 제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다른 물건으로 제출하면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조건에 이게 물납의 조건이고, 작년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할 납부 제도가 있어요. 분할 납부.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분납이라고 하는데 두 번 나누어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첫째, 이거는 세액이 얼마가 또 넘어야 되냐? 이건 5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막 600만 원, 700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카드로 찍내고 분납이 안 됩니다. 일괄납부로 해야죠. 그래서 500만 원 초과시 넘어야 돼요. 초과랑 넘어야 된다는 거. 초과가 될 때 분납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이거는 바로 신청만 하는 거예요. 예. 납부기한 내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뭐 하냐 하니까 허가가 필요 없죠. 내 돈 내겠다는데 뭐 허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여러분 우리 구청이나 군청에서는 뭘 내주냐 하니까 고지서 2장을 잘라줍니다. 요때 내고 요때 내라. 2번 나누어 내라. 그래서 구분 고지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다시피 반드시 허가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게 차이고요. 자, 그래서 분납 특히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우리는 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여러분이 요런 겁니다. 자, 분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 나왔다. 요번에 재산세가 얼마 나왔다? 800만 원 나왔다. 분납을 하고자 한다. 그럼 분납 신청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납기 내 내야 될 게 있고 분납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개월 이내에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800만 원이 나왔으면 이 800만 원의 재산세를 1차적으로 500만 원을 냅니다. 1차적으로 500만 원 내고 그 다음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내면 돼요. 요 나머지 금액 얼마 남았습니까? 300만 원. 그래서 분납대금은 이걸 말하죠. 만일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면 반 잘라보면 됩니다. 반 잘라보면 그냥 나누어 내면 돼요. 예를 들어 1500만 원이 나왔다. 1500원 반 자르면 얼마고? 그렇지. 돈 잘 벌이긴 했잖아요. 계산이 빨라야 돼. 그러면 그래서 750만 원 요때 내고 나머지 요때 내면 됩니다. 최고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납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내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요번에 여기 개정됐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쪽에 와서 재산세는 여러 가지 제도를 현재 두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자치 등록세에서 없었던 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 자, 이 세부담 상한제는 뭐냐?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서는 안 된다. 상한선을 딱 두고 있는 거죠.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듯이. 상한선이. 그래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 보면 이게 상한선이라는 거는 전년도, 앞에 연도. 그러니까 전년도 재산세가 재산세의 150%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조건이 붙는 전년도 세이라 하면 무슨 세를 말하냐?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라든지 건축물, 건축물 재산세에서 이 조건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세금을 여러분이 100만 원이 고지가 돼서 냈어요. 1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원래 고지서가 얼마나 날라왔냐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날라오는 경향도 있어요. 왜? 전부 사람이 하니까 실수라는 착오라는 게 늘 발생하죠. 그래서 180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작년에 100만 원 낸 세금이 원래 18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작년에 세금의 150% 1.5죠. 1.5로 곱하면 1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150만 원만 내면 되지. 그러면 30만 원 뭐고 내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게 최고 한도액이 작년도 세금의 150% 1.5배만 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없는 거로 봐요. 내년에 내는 게 아니고.
자,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이 주택재산세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을 많이 좀 완화시켜 놨고요. 그래서 주택재산세는 여러분이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 공시가격에 따라 영향이 있는데 이 공시가격에 따라 영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자, 공시가격이 여러분이 3억 이하. 여러분 집이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보세요. 3억 이하. 그 다음 6억 이하. 물론 3억 초과지. 예. 3억 초과 6억 이하. 그 다음 6억 초과. 공시가격이. 예. 그럼 공시가격이 뭐고?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라 그러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라 그러지, 그걸. 자, 그런 가격을, 자, 제목별로 정리하면, 여러분 집이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집 같으면은 작년에 세금의 105%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105%까지 내면 된다, 작년에 세금에. 6억 이하 같으면 작년도 세금에 바로 110% 초과하지 마라. 그러면 작년에 역시 50만 나왔다. 주택제한세가 50만 나왔어. 그럼 원래 80만이 나왔다. 80만 낼 필요 없죠. 그렇지. 55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돈 잘 벌려면 이 계산이 빨라야 돼. 이 얼마더라 하면 집에 갚힌다 그 매수자가 와갖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억이 넘었다. 6억이 넘어. 그러면 전년도 세금에 전부 다 전년도 세금에 130% 초과하지 마. 그러면 어느 게 시험에 나오겠노? 한 줄만 나온다고 가정하자. 이거 맞추면 저 세법 내가 수업 들어오지 마라 하게. 막 합격한다 그냥. 자, 서울 중심으로 보라 했지 내가. 요거 잘 해야 하나. 옛날에 요게 한때는 150% 초과 금지로 줘놨거든. 이것도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된 지 좀 꽤 됐는데 130% 넘기지 마라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집이 어디에 속해? 지방은 거의 여기에 속하지. 공시가격이 돼. 공시가격.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른바 여러분이 잘 아는 투기지역, 우리 쪽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막 그런 지역은 전부 이 이상 6억이 넘는 다 지역에 있고 6억 이하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세부담 상한제.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가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개괄적으로 또 보면은 자, 이 재산세에서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하니까 납세 의무자를 봅니다. 납세 의무자. 자, 잘 들어요. 취득세도 개인만 내는 것이 아니고 기업만 내는 게 아닙니다. 해당자는 다 냅니다. 취득세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죠. 법인이 기업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 하니까 개인만 보면 안 되고 여기는 개인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원칙이 바로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를 완전히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말장난 해놨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는 어느 날 시점으로 판단한다 했습니까?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과세 기준일 기점으로 이 세금이 있다 없다 물건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또는 우리가 양수인이라고도 하고요. 네. 소유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소유권 문제의 기준은 뭐냐? 등기일이 아니고, 물론 등기일도 될 수 있지만 빠르면 되는데 누가 돈 안 주는데 등기 넘겨주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잔금을 청산하고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 현재는 잔금 지급일 기준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침에 괜히 나가지만은 저녁 한 10시 돼서 소리 얼건하게 돼가 들어왔는데 하는 말. 내가 오늘 집 팔았다. 그 얼마에 팔았는데 요 집이 지금 현재 시세는 4억이 나가는데 내가 5억 5천에 팔고 왔다. 잘 팔았나 못 팔았나? 오늘 6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아침 나가서 다 등기 이전 해주고 잔금 다 돈 다 받고 그냥 왔다. 잘 팔았죠. 왜 잘 팔았느냐? 첫째는 뭐 나중에 재산세나 또 나중에 종부세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요분연도 피해갑니다. 안 내죠. 부가관청에서 그 잔금 기준하면 왜 확인이 되겠습니까? 재산세를 부가관청에서. 그건 금융거래소도 있죠. 은행이 금융거래소라든지 다양하게 잔금 지급은 내놓고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하기 그건 뭐 상당히 쉽죠. 요즘은 많습니다. 잔금 지급은. 그래서 6월 1일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누가 되겠어? 양수인 쪽에서 납세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잘 팔은 거예요. 세금을 피해가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잔금 지급 여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일단 쉽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 팔면은 팔았다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소유권 신고를 해야 돼. 팔았다고. 근데 신고를 안 하고 뺀질뺀질을 안 했다. 팔더라도 6월 1일 현재 팔더라도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누가 되느냐? 등기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내가 대장상 소유자. 건축대장, 또 여러분 토지대장, 대장상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인데 팔아먹고도 변동신고를 안 하면 등기부 보고 재산세 보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자 명의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납세의무자도 바뀐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등기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물건은 존속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느냐? 이거는 사용자, 임차인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가 않죠. 그럼 둘 다 모르겠다. 이 말을 갖다 그냥 외울 게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다. 주거비가 없어. 그럼 공구상 소유자도 없는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소송 중에 있는 소유권이 현재 소송 중에 있죠. 소송 중에서 이게 누구 건지 불분명해요. 그때는 누가 내야 되냐 하니까 사용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임차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이 재산세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항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 게 대원칙이고, 이걸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부상 소유자고, 둘 다 알 수 없다는 뜻이 뭐라? 기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의 분쟁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요 정도 여러분 기초를 좀 닦아놔야 되고, 재산세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8번째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재산세 가세 표준이 있습니다. 자, 세금 매기는 돈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들으세요. 개인도 같고 법인도 같습니다. 계산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하니까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이 시가표준, 지방세는 시가표준, 국세는 기준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우리가 줄이면 시가비율이라고 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가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세 표준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무슨 말이냐? 바로 시장 가격을 감안한다는 겁니다. 시장 가격을 감안해서 결정한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비율은 여러분이 주택하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이 서로 비율이 다르다 이거예요. 주택은 내가 얘기했다시피 복지적 개념입니다. 복지. 복지가 뭐예요? 좀 항상 작지. 돈이 작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시가 비율을 60%로 하는 게 표준 비율이 됩니다. 표준, 기준 비율이 돼요. 기준 비율. 그 다음에 이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10%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비율이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 비율에 우리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0%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주목. 자, 여기서 보면 60%에서 20%를 빼보세요. 그럼 40% 나오죠. 최소가 40% 되고. 그 다음 60%에서 20% 더해봐. 80%. 그러면 40%에서 80%. 그 중간의 비율이 60%이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해서 비율을 곱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토지 건물은 70%가 표준이에요. 그럼 최소 50. 최대 대 20% 더하면 90%까지 시가에 90%까지 반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율을 반드시 좀 암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억이다. 주택이 1억이다. 공시가격이 1억인데 주택 같으면 가표는 6천만 원이 나와요. 저를 곱하면 0.6. 그 다음에 막 토지나 건물 같으면 70% 곱하면 7천만 원이 나오죠.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은 개인도 이 계산법을 쓰고 기업도 이 계산법을 쓰고 있다. 꼭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시가 표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뭐로 한다? 바로 가세 표준이라 한다. 아주 책을 읽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좀 쉬었다가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